오늘은 우리 병원의 그 박보검 네, 우리 박보검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되게 좀 젊었을 때도 봤는데 이 뭐랄까 이렇게 화가 없는 사람 딱 이미지로 보자면 약간 박보검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좀 화가 없는, 그래서 원장님을 보면서 저렇게 화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좀 늘 좀 궁금해하기는 합니다. 언젠가 날 잡아서 이렇게 화가 없는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5, 60대 그 중장년층 분들의 이 노화와 관련된 수술이 요새 또 핫하고 굉장히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이 대부분 상담을 할 때 오면은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많이들 원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자연스럽게 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객님들이 원하는 그 자연스러움과 우리가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수술적인 방법에 그 적당한 접점을 잘 찾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은 그런 걸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저도 나름 이제 한 20년 하다 보니까 오시는 이제 고객님들의 말과 실제 원하는 모습이 조금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네. 일단은 쌍꺼풀을 통해서 뭔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미지를 그리고 오시는데 막상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시면 늘 똑같은 패턴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 30대 쌍꺼풀을 한다는 건 새로운 청바지를 사서 이렇게 밑단 수선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시면 그 밑단 수선해서 입었던 그 청바지가 엉덩이 밑까지 벗어져서 이렇게 밑단이 이만큼 남는다고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이 밑단을 한꺼번에 다 잘라서 성형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은 엉덩이가 안 보이도록 다시 바지를 고쳐 입고 제대로 입고 수선을 해서 입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면 눈썹이 내려온 게 한 80%, 눈꺼풀이 좀 처진 게 한 20%, 보통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마가 올라간 상태에서 쌍꺼풀이 되어야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 밑까지 이렇게 쭉 흘러내려온 그 바지에 이만큼 남은 밑단을 다 자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밑단으로만 해결하기에는 그렇죠.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또 조금 자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고객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 우리가 이제 미용 성형에 있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쌍꺼풀, 코 성형, 윤곽 성형, 이런 성형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수술이 아니고 새로운 내가 되는 수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새로운 내가 된다는 건 이미지도 변하고 뭐 다 좀 세 보일 수도 있고 새로운 나에게 좀 적응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면, 제일 흔히 많이 하는 이제 이마거상, 눈썹하고 상술, 하안검 지방제 배치, 뭐 광대거상, 안면거상, 이런 수술들은 저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수술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 15년 전, 아주 케이스가 좋은 경우는 20년 전으로 돌려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착각하시는 것은 이제 중장년층에서 상안검이 과거로 돌아가는 수술이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된다. 새로운 내가 되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과거로 돌아가는 수술이 되려면 이마를 당기고 쌍꺼풀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가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쌍꺼풀을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보통 하는데, 이렇게 측정을 해서 한 1cm 정도를 자르면서 상안검이 자연스럽기를 바라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피부를 잘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가 눈두덩이에서 지은 죄는 한 20%인데 얘한테 죄를 한 80%를 물어야 어머니들이 대부분 또 좀 좋아하시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80%의 죄를 물으면 어색하다고 또 컴플레인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라 우리 병원은 조금 리프팅 전문 병원이다 보니 좀 이마거상을 좀 많이 권하는 편이죠. 그죠? 사실 원장님도 상안검보다 이마거상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무조건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보통 간단하게 이제 눈이나 이런 데에서만 이제 간단하게 해결을 해서 근데 자연스러운 결과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제 가끔 와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옆집 아줌마는 상안검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럽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죠. 그분은 아마 20, 30대 때 쌍꺼풀을 한번 하셨을 거고
내려온 처진 부분만 살짝 잘라내지 않았을까요? 라고 보통 말씀은 그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이제 그런 큰 변화를 원하시면서 자연스럽기를 원하시는 약간 지금 두 가지의 감정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또 특히 어머니들이 또 이 눈꼬리 끝이 길게 늘어진 거를 또 좀 좋아하십니다. 쌍꺼풀이 길게 나가는 거. 아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 쌍꺼풀은 우리 눈꼬리 끝에서 5mm, 그러니까 뼈 있는 데까지만 쌍꺼풀이고 그 뒤에 늘어져야 쌍꺼풀은 길어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막상 또 이마 당기고 쌍꺼풀에서 또 깔끔하게 되면 대부분 쌍꺼풀이 또 짧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쌍꺼풀은 거기에 네. 있는 건 쌍꺼풀이 아닌데. 어려운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저희 우리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수술입니다. 새로운 내가 되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서 네. 고객님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엘리트의 박보검 우리 임정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또 노화와 관련된 또 자연스러움과 관련된 좋은 말씀을 또 듣게 돼서 좋았네요. 감사합니다.